한성부의 군명 산천. 한성이란 한양에 있는 성이 한성으로 한양과 서울, 경도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한양과 경도의 형성을 통해 화산인 삼각산을 기준으로 한양과 경도가 서로 반대편에 위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중의 비밀. 현 조작된 중국사에서는 촉한이라고 하여 한이 촉에 있었던 것이냐 조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조작을 했는가 하면 이 지명 때문입니다. 바로 한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서 한중의 지명을 밝혀드렸습니다. 한은 현 중국사로 잘 조작되어 있고 한은 한국의 역사와 지명으로 잘 조작되어 있는데 하필 경도인 서울의 지명 중 신시계천의 무대의 중심부가 바로 한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을 지우고 한양의 한으로 대체한 결과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의 촉과 한양이 일치화되어 촉한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한 고조 유방은 한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아 제후국 한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제후국 한나라가 촉에 있었던 것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는 초한지의 영웅 초패왕 항우가 있었던 곳이 바로 파촉입니다. 초패왕 항우의 수도는 팽성입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 중 팽원에 있는 성이 팽성으로 이것이 초한지의 영웅 항우의 수도로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황님에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촉에 있었던 한중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한시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 마산마읍이 바로 몽골의 말 사육장인 제주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충청도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산팔경 중에 하나가 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제주목을 인용합니다. 원산의 다른 이름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산팔경의 한산에 제주에 한라산이 위치했었던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제주가 있었다는 소리 들어는 보았는지요? 한산팔경의 하나인 진포 기범. 원산의 지명 진명과 진포는 동일한 지명으로 진 지역에 있는 포구가 진포로 진 지역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산팔경의 하나인 옹진 관조. 한산에 옹진의 지명이 등장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옹진으로 공주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월성산 봉수. 봉수에 나오는 월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촉인 경주의 군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조를 인용합니다. 금강루. 금강랑조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시가 개출된 한주가 바로 전국시대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를 확인해 봅시다. 한명해.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다. 한해왕. 한회왕 10년 기원전 263년 진군이 태양선에서 한군을 공격하여 패주시키자 한나라의 상당군 대수가 그 땅을 조나라에 바치고 투항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한명회와 중국 역사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상당군이란 청주의 군명으로 이곳 삼한의 중심 한주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역사소 청주였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한중이란 바로 한중이었습니다. 한성부의 군명. 한성부의 군명이 남경, 한양, 남평양, 북한산, 양주, 강릉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 군명을 밝혀봅시다. 남경. 구격본에서 한양을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북경과 대비해서 화산의 남쪽 한양 장안을 남경이라 칭했고 화산의 북쪽 경도인 서울을 북경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한양, 남평양. 전회에서 건장대를 통해 한양이 장안이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한양을 또한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 지역이 한양이었다는 것인데 현재의 지리적인 비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들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주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 나라의 도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순랑 구격본의 전주부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역사 속 전주가 중국사 황제국 주왕조의 도 풍읍으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 점주부의 전주가 주나라의 태빈이라고, 그리고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라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풍패입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함흥을 또한 풍패라고 합니다. 함양, 함안, 함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허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허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호도로,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도란 허씨가 개출된 함양의 김해로, 이곳이 첨부가 있었던 김해의 금성이기도 합니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제왕 황제의 성 금성 근처에 있었던 왕부의 전궁이 조선의 경복궁이었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곳 한성부의 형성에 나오는 금성이 한양이 시작된 주나라의 모국 풍읍으로, 역사 속의 한양 장안의 시작이 금성 첨부가 있었던 전주, 김해, 청주, 함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분명 선조들의 고향과 본관이 전주였는데 함흥에 가 있었다고 했으니 놀라셨을 것인데, 이렇듯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역사 속 전주가 함흥이었다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경작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서경작기의 무대 종남산이란 천하의 조정이 있었던 서울의 남산으로 그곳에 장안이 있었다고 고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서순 남경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당 현종이 안사의 난으로 장안인 한양에서 파척인 경도의 서울로 몽진 갔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태백이 시로 정리한 것이 본시입니다. 진나라는 황금소 만들어 척도를 열었고 한수 흐르는 멀은 은하수와 통하였네. 천자 행차로 성스러운 족족 남기시니 금성은 오래도록 지왕의 고을 되리라. 금우란 금으로 만든 소로 금우도를 가리키는 말로 진에서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로이다. 수경주 면수편에 의하면 진회왕이 촉을 치려고 하였지만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5마리 돌로 된 소를 만들어 꼬리 밑에 금을 넣었는데 이 소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금똥을 놓았다. 이를 탐낸 촉왕은 5장령을 시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를 끌고 오게 하니 마침내 촉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금우도라고 불렀다. 당대 흥원부의 금우현이 바로 이 금우가 지나간 곳이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동학의 우금치이기도 합니다. 한수가 한강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파축에 있는 산인 파총산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구인 한양을 지나 장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주무왕이 은왕주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호땅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대동강은 평양의 지명으로 호경을 안고 흐른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서주의 수도 호경을 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다시 인용합니다.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의 군명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로 한양 장안과 평양이 풍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패의 도시 함흥과 경도인 서울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함경도 단천 근처의 관산사입니다. 함경도 관산사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삼각산이 언덕에 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양 북경 화성과 척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함양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한성부의 산천 중에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네.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저 구름 빌려 이내 몸 싣고 돌아가거나 하였다. 명나라 장영신의 높은 다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다.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왜 장안의 지명이 한성부에 등장했을까요? 장안이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용두봉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경도인 촉에 있었던 용산이기도 합니다. 양주, 한성부와 충청도 충주, 경기도 양주는 양주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충주의 군명 국원과 중원은 이곳이 국가의 근원인 신시계천의 무대 금성 첨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광릉, 광주에 있는 능호가 광릉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군명 한주가 한양으로 이곳이 한산의 남부 지역으로 이것이 광주였으며
한양의 성인 한성이 있었던 곳이 한산의 북부 지역인 북한산으로 이곳이 양주였던 것입니다.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위례성이란 부리부리의 부도성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의 외곽성을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한성이 국내성이었습니다. 한성부의 산천, 삼각산.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운대, 인수봉, 망경대 세 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부릅니다. 봉우리가 세 개이면 삼봉산이지 왜 삼각산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들의 뇌회로가 이상한 것입니다. 삼각산을 설명하는데 왜 강원도에 평강현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을 평강, 어산의 광평, 부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 광평과 광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기에서 남한산이 광주라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은 참으로 신기하지요. 잠도봉, 용두봉과 용두산은 동일한 산을 다르게 부르는 방식으로 현재의 용두산은 부산 중구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장두봉, 용두봉을 용산이라고 합니다. 용산이란 용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용산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잠도봉이 용산이라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전관, 상기 정관에 등장한 연지, 개천, 중랑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지, 숭례면 밖의 남지를 연지라고 합니다. 충청도 석송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지, 객관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석송의 군명을 진악산, 석산이라고 합니다. 석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석산이라고 칭했습니다. 속주에 있는 산이 석산입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이 속주로 청원, 청주란 사만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태인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지, 객관 남쪽 인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광화문에 있었던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개천, 개천이란 개경 개주에 흘렀던 하천이 개천이 됩니다. 개경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중량포, 중량포랑 양주의 중부에 있는 포구입니다. 경기도 양산의 군명이 양주로, 상기는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동원의 군명 동무란 이곳이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곳이며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지명에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강, 한강에 나오는 지명 사평이란 사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한강의 근원이 또한 강릉의 오대산이라고 했으니 오대산이란 실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으로 사주에 흘렀던 하천이 사천입니다.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사천, 수원이 문수봉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탕춘대 홍계원을 지나며 무학을 돌면서 서남쪽으로 흘러 강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문수봉은 북한산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어떠한 하천도 흐르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실제 문수봉을 찾아봅시다. 강원도 강릉의 팔령을 인용합니다. 문수에 있는 곳이 문수당입니다. 문수당, 고개의 문수당은 채색들보가 공중에 솟았네. 조수는 묘한 투고림을 올리고 산 따른 자에 어린 빛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현 북한산에 있는 문수가 역사 속 강릉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강릉은 물론 경도인 서울의 지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국명 경흥과 함경도 경흥은 경흥의 국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함경도 경흥의 국명이 공성으로 이곳 강릉의 예맥주계에 철옹성이 있었던 철국,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무릉도원으로 문수봉이 신시개천의 무대에 있었던 것으로 그곳은 또한 공씨가 개출된 노나라의 곡부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 북한산에 있어야 할 한강의 근원 오로봉이 현재의 한반도의 지형에 맞추어 강원도의 오대산으로 지명이 이입되었습니다. 역사 속 강릉의 오대산이 바로 신시개천의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로봉이었습니다. 노량,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현 남해바다 노량에서 치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노량해전의 노량이 한강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노량, 도성남쪽 식리되는 곳에 있는데 도승한 사람이 있다. 또 과천현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노량이 용산강과 서강이 되며 시흥 북쪽에 양화도가 되며 양천 북쪽 공암진이란 노나라의 곡부에 있는 바위입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이 한성부인 한강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노량진, 현 북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한강의 하류이다라고 했다.
경기도 과천의 군명을 부안부린 과주율목이라고 합니다. 부안과 부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평 도보의 군명 길주는 경도인 서울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 해양은 바다가 아닌 해주로 군명 옹성이란 대웅전의 의미처럼 밝은의 의미로 밝은이란 보살, 박살, 박수, 박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박사란 밝은의 의미였습니다. 밝은 명은 또한 태양의 해이며 흰백이고 빛날 화이며 여름 하이기도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초고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노량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곤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곤양에 가까운 곳에 노량이 있었던 것으로 남해란 남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해주의 남부 지역을 남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 철성초롱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화성부의 금성의 천홍성으로 이곳에서 가까운 지점에 노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남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노량, 현 북쪽 40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경상도 남해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남해의 해양현이란 태양주 박주인 해주 박해 발해와 동일한 지명으로 남해를 하남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상기는 양양, 청하,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며 조양이란 조선과 동일한 의미로 왕부의 중심 고죽국이 있었던 광화문 지역의 지명들이었습니다. 이곳 양양이 삼국지 적벽대진의 무대로 천하의 왕부의 중심에서 쇠영웅이 격돌했던 것입니다. 남해가 남쪽 바다의 의미이면 어떻게 땅에다가 지명을 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해란 바다가 아닌 해주의 남부 지역으로 남해는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서 가까운 지점에 한성에 노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노량해전이 현재의 남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신중 동국 여지 승남 국역본에서는 노량이 역사 속 한성인 한양의 근처에 있었다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임진왜란이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의 반란입니다. 즉 왜란이란 명조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던 집단의 반란이었는데 현재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즉 조일 전쟁이 되어야 하나 모든 역사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성부의 나머지 산천, 공실, 신증, 불허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료와 관련 어마어마한 내용이 등장하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